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자꾸 이제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이거하고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하고 이렇게 채무가 탕감되는 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이회생이나 일반회생, 법인회생의 경우에 개인회생하고 개인 파산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절차를 설명하면서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회생 접수를 하면 일주일 이내에 보존처분하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발령이 됩니다. 보존처분은 그 채무자의 행위를 이제 제한하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압류, 압류 추심, 경매 신청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 있고,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나 경매나 압류 추심 이런 게 있다면은 중단이 돼요. 그 절차 진행이. 그게 포괄적 금지 명령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한 일주일 후쯤에 대표자 신문하고 그 다음에 예납 명령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납금을 납부하면 보통 접수하고 1, 2월 이내에 개시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2주 정도 기간이, 통상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합니다. 회생 담보권자, 회생 채권자, 이렇게 해서 그 목록을 제출하고, 목록 제출이 끝나면 이제 2주 동안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신고까지 끝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드디어 실사가 시작됩니다. 개시결정 당시에 조사위원이라고 하는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조사위원 실사를 하는데, 이때 계속기업가치나 청산가치, 그 다음에 매출 추정, 그 다음에 변제율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때 회사가 기업가치가 없다, 파산하는 것보다 기업을 살려줘가지고 계속 영업하는 것이 채권자들이 채권 훼손하는데 이득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바로 폐지 결정이 납니다. 그럼 실패입니다. 이제 그런 회사들은 이제 조사받을 때 방법이 좀 있습니다, 있기는. 어쨌든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생 계획은 보통 개시 결정 이후로부터 3개월 정도 상간 안에 제출하도록 딱 개시 결정문 판결문에 일정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은. 그리고 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집회 열고 인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채권자들 담보권자조에서는 총 담보권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그 다음에 회생 채권자조에서는 총 무담보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또 간이회생에는 추가로 2분의 1 초과 및 머리 숫자로 채권자 머리 숫자로 과한수 이상 이렇게 되는, 그렇게 또 완화된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회생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에 비해서. 그런데 거기서 동의를 못 받거나 또 강제인가도 안 되면은 실패죠. 그러니까 폐지가 됩니다. 저기서 이제 주저앉게 되는 거고, 이제 인가를 받게 되면 이제 회생 일단은 성공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인가 시 예를 들어서 채무가 어떤 A 회사나 A 사업자가 A 또는 근로소득자가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채무가 10억이라고 쳐요. 이 사람이 10년간 벌어들이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은 3억이라고 합시다. 10년간 1년에 3천만 원씩. 그러면 7억 부분이 이제 탕감을 해야 되잖아요. 못 갚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 부분이 인가시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인가시. 권리가 변경돼 버리는 거예요. 10억짜리가 총 채권자의 채권액이 10억짜리가 3억만 갚아도 되는 그런 권리 변경 효력이 인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3년 변제나 5년 변제 후에 못 갚는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 개인 파산은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을 내놓고 면책을 받는 건데,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는 10년 변제를 다 끝내야지만 이런 면책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가 시에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권리 변경 효력이 발생하는 인가 시점에서 채무가 탕감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니 그러면 10년 동안 변제 다 끝나야 면책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원래는 회생 계획안이 10년짜리거든요. 그래서 1차 년도 1년차 때 변제금을 갚으면 이제 종결 결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해줘서 회생 절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간에 법원에 허가받고 돈 집행하고 월간 보고서 쓰고 뭐 각종 그런 어떤 불편한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실무상으로는 1차 년도 변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생 계획안이 이제 인가되면 회생 계획으로 바뀌거든요. 회생 계획에 따라서 담보권 일부를 변제한다든지 조세 채무를 변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기 종결을 신청합니다. 법원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벗어나게 되면 이제 회사 마음대로예요. 이제 법정 관리라고 하는 이런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면책이라는 걸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인가시 결정으로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실패가 여러 단계잖아요. 이제 기업가치 평가해 보니까 가치 없는 회사다, 퇴출 기업이다, 한계 기업이다, 좀비 기업이다. 그 다음에 회생 계획안 써냈는데 동의 요건 충족 못 해가지고 실패했다. 그럼 채권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그 계획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인가는 받았는데 종결시까지 변제를 해야 되는데 회생 계획에 따라서 이행 못했다. 그러면은 이게 몇 단계에서 회생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건 되게 안타깝죠. 인가 후 종결 못 받으면. 요건 반드시 파산 절차로 가게 되고, 요 앞에 두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해도 되고 그냥 원래 회생 신청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이 포괄자 금지 명령 그 뒤에 개시 결정의 효력으로 중지되어 있던 압류 추심이라든지 경매라든지 뭐 가압류가 또 본압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 행사들이 진행이 돼 버리는 거죠. 그간에 금지시켜 놓거나 중단시켜 놨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다른 회생 절차하고는 완전 연판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개의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다르니까 그거는. 그래서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개인회생을 빗대어 가지고 다른 제도하고 비교하시면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변호사들도 많이 헷갈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다른 회생 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절차의 개요와 그리고 권리가 어떻게 변경되느냐, 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이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회생 신청에 임하시면 혼동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